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프로파일링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몸은 괜찮으세요? 아,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되면서 네. 격리 기간이라서 방송에 참여를 못했는데 예. 지금 살짝 목이 잠기는 증상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후유증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약간씩 있었어요. 남아있고 좀 네. 기운이 없는 증상이 있긴 해요. 예, 그래도 열심히 방송에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네,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실 테니까.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식량 보호주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인도는 밀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생산국들이 국익 우선과 내수 시장 공급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야, 그야말로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뭐 확인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식량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뭐 전쟁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제 보통 보도할 때 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보도하지 말라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단어가 듣기는 무섭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 식량 선포 전쟁. 막 이렇게 네. 얘기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심각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밀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밀 생산량 최대라면서요? 예, 곡창지대죠. 근데 이번에는 2위 생산국이거든요. 전 네. 세계에서 인도하고 우크라이나를 합하면은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와. 와. 근데 그 인도가 사실은 이게 수출을 많이 하진 않고 자국 내에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그런 밀 생산국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수출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산 수출이 안 되니까 예. 구원투수로 나서겠다. 네. 이렇게 해서 수출량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수출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 아이고. 예. 이게 이제 국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이 우리 바뀌었군요. 국민부터 살려야겠다. 예.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전 세계 수급을 또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밀 수출 뭐 늘리겠다, 네. 뭐 최대 생산국이 되겠다, 뭐 이렇게 선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걸 텐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수출을 금지한다고 한 거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어떤 사실 이유가 있을까요? 수출을 꽤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인도가 한 달간 밀을 전체 1년 동안 수출하는 양이 한 20% 정도를 지난 한 달 동안 다 했어요. 네. 뭐 우리가 구원투수 되겠다라고 인도가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일단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음흠. 인도의 그 봄 가뭄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예. 가뭄이 오면서 이거 잘못하면 국내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아하.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수급도 부족하고 자국 내 가격도 너무 뛰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 당분간은 수출을 못하겠어라고 바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약간 곡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리고 있는데요. 예. 이집트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밀과 밀가루를 포함한 필수 식품의 수출을 금지시켰고요. 몰도바, 헝가리, 세르비아도 일부 곡물 수출을 지금 금지해 놓은 상태고 네. 미국은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사실 세계에서 한 2, 3위 하는 밀 수출국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50개 주 중에 30개 주가 지금 가뭄입니다. 어허. 그래서 파종이나 이런 것들 올해 굉장히 밀과 관련된 수확 수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1년 내내 아마도 이 밀과 관련된 부분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수출에 의존하던 나라 또 수입에 식량을 의존하던 나라도 꽤 많을 텐데 이렇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밀 가격을 보면은 밀 선물 가격이 네. 최근에 이제 2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밀 선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러니까 73%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다고 그래요. 예. 2달 사이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와.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건데 선물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의 가격도 또 오른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네. 식용유, 뭐 팜유 얘기했었고요. 맞아요. 또 이번에는 밀 얘기까지. 근데 이게 다 우리 밥상 물가, 예, 식탁 물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곡물들, 그렇죠. 예, 생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밥상 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닌가? 라면, 과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걱정이 돼요. 그러게요. 이게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오를 가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매년 생각해 보시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1년에 한두 번은 등장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 때문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상이변 때문에 어디가 홍수가 나거나 어디는 좀 가뭄이거나 이러면 곡물 가격이 일순간 뛰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특히 밀이 그런데요. 밀은 전쟁 상황 때문에 한쪽의 수급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날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여기에 플러스 올해 지금 날씨 상황이 봄철부터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네. 여기에 기후 이변까지 같이 덮치다 보니 밀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원자재 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한번 변동이 커지면 약간의 투기 세력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아. 가격을 더 끌어올립니다. 네. 한시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밀은 서양에서는 거의 주식에 가깝고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밀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빵, 과자 이런 네. 것들 다 밀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라면 가격, 뭐 빵 음. 가격, 과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 김민경 기자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네, 네. 침공으로 인해서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식량 자급률이 좀 떨어져서 더 큰 네. 문제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식량 안보에 있어서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전체적인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 지난달에 보면은 가공식품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였는데 7% 이상, 10% 정도까지도 거의 올랐고요. 2배 가깝네요.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국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30%나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격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물가 잡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지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산 밀가루를 밀을 많이 수입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네. 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걱정은 없지만 항상 문제는 장기화될 때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한 45% 정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곡물 자급률이거든요. 예. 곡물 자급률은 19.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곡물 자급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쌀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게 결국에는 농가를 지원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올리는 건 사실상 좀 힘들다라는 게 전체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을 경우에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밥상을 차리는 입장에서 아하. 밥상 물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진짜 정말 막막하거든요. 월급은 그대로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밀가루 끊어야겠다 이 생각을 남편적으로 네. 네. 이참에 그냥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뭐 나온 게 좀 있나요? 물가 정책이라고 하면은 네. 대체로 다 이제 통화 정책을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처럼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심사가 될 텐데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좀 먼저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빅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를 올리는 통상적인 금리 인상보다 좀 더 많이 0.5%포인트씩이나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라고 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걸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사가 좀 많이 났어요. 아하. 빅스텝을 지금 밟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앞으로의 가능성까지는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빅스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경기가 또 하강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펼칠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 미국 연준이 너무 많이 올려버린다면 네. 그건 금리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렵네요. 네네. 아, 어렵네요. 금리라는 거는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우리 네. 아까 밥상 물가를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수입 밀가루를 이제 일단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결국에는 가격이 높아질 때는 어디선가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수출 금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 식용유 같이 예. 약간의 구매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네. 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식용유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매 제한 일종의 네. 마트에서들 2병만 사가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마스크나 네.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런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하고 있으니까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세계는 연결돼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빨리 저 소련이 침공을 멈추고 전 세계적으로 서로 좀 존중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돼야만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네.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산 코인이라는 루나와 테라의 가치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 중단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루나, 테라. 이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아닐까. 물론 이제 테라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이름이긴 하지만요. 이 가상 화폐로서 지금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보다 루나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투자하신 분들도 국내에서 20만 정도는 넘을 거라고. 20만 분이 넘으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으시네요, 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루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근데 루나하고 테라가 말하자면은 형제 관계, 자매 관계라고 볼 수가 그렇다면서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테라는 항상 1달러의 가치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되는 디패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은 루나로 그걸 대체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테라를 더 공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테라 가격을 다시 1달러로 맞추는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가상자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모순 형용 같은 건데 코인의 가격이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예. 가격을 고정시켜가지고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나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루나하고 테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 중에서 테라가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거는 테라를 예치를 하면은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예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또 루나 가격도 또 변동될 수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순환 구조 같은 거네요. 이게 이제 테라의 기반이 돼가지고 루나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 루나 가격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58조 원이라는 그 시가총액이 날아가게 됐는데 예. 이제 그것까지를 설명하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예. 어쨌든 루나하고 테라의 네. 관계는 그런 관계고 루나, 그다음에 테라 루나에 그렇다. 투자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 거의 가치가 영원의 수렴을 하게 됐거든요. 휴지 조각이 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원금 보장은 커녕이고 지금 뭐 굉장히 예. 이게 사실 좀 너무 복잡해서 네. 이 이슈를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슈 나눌 때 이거 해야 되나요?라고 살짝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아까 뭐 테라, 뭐 루나, 테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테라는 원래는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네. 테라 UST가 이제 화폐인데 가상 자산인데 예. 이제 보통 저희가 그냥 테라라고 부르죠.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가상 자산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보면 그렇죠. 저게 왜 저런 가치를 둬야 돼? 그러니까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1달러하고 똑같이 어떤 특정 자산에다 묶어서 예. 그 자산이 움직이는 가격하고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는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제 테라는 그러면 어떻게 그 어디하고 묶을 건데? 그러니까 예. 아까 1달러 또는 아까 루나라는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에다가 가치를 묶어줄 거야라고 했는데 예. 네.
그러면 루나는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루나를 맡기면 우리가 은행처럼 이자를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20%까지 20%의 이자를 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20% 이자를 준다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몰린 거죠. 네. 그러면 너네는 돈을 네. 어떻게 버니? 그러니까 그거 예치한 거를 다시 대출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 거야라고 해서 대출 이자를 12%를 받았어요. 어허.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안 맞는 거예요. 역마진 나는 거죠. 올해 네. 들어서부터 그래서 연 20%대의 그 이자율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회의가 있어 왔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테라는 1달러에 고정을 시키고 음흠. 루나는 그거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는 예. 것이 다 신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 그걸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예, 신뢰에 예. 대한 불신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네. 결국은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거죠. 테라가 1달러에 고정되지 않는 그래서 초기에 전문가들이 예. 그 테라 액수만큼 실제로 달러를 예치해 두고 보증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서요. 근데 이제 그 달러를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을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고 예. 비트코인을 뭐 사서 또 유동성을 만들고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아하. 말하자면은 그 테라를 1달러에 고정시킬 때의 그 담보가 네. 제대로 없었던 담보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있었다면 네. 엄청난 피해가 지금 국내에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손들, 예. 벤처 캐피탈들 이런 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피해 플러스 음흠. 지금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고 금리 인상의 여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벤처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이 이걸 또 팔면 네. 또 다른 자산을 팔게 되면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가져올 뭐 폭풍? 후폭풍. 예, 이런 네. 것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거 혹시 뭐 사기 일종 아니냐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폰지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큰 사건이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코인은 달러에다 패깅을 한 건 아니고 가상 자산에 패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가상 자산에 연동되게 만들어 놓고 아하. 그게 흔들리니까 나중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을 넣어서라도 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해 줄게 뭐 그러다가 뭐 돈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예치하고 마치 은행처럼 예금 이자를 주고 자신들은 대출을 하고 대출 이자를 받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역마진이 약간 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네. 소비자가 유리한 거거든요. 은행하고 나는 거꾸로잖아요. 예, 반대잖아요. 예치하고 다시 대출 받아서 또 예치하고 대출 받고 예치하고 대출 받고 그러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폰지 사기에 가깝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리고 하고 있고 네. 그렇다라면 너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와 맞는 연동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 만약에 폰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미국에서 폰지 사기는 굉장히 처벌 강도가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마치 가상 자산의 어떤 대안인 것처럼 시장에서 많이 여겨졌었는데 네.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약간의 의구심 네.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얘기되지는 않고요. 네네. 그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 장관이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얘기했어요. 아하. 계속 이렇게 담보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제대로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네. 그래서 지금 테더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또 한 상황이에요. 네, 네. 경고가 그렇게 심하게 있었군요. 근데 이런 사태가 그럼 결국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서부터 가상화폐 전반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루나라는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요 메커니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서 지금 대대적인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예.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막 오를 때는 신뢰라는 것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네. 내릴 때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근데 지금 권도영 대표가 이걸 윤리적인 어떤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트위터에서 가벼운 말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뭐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의 신뢰를 가져오기는 말로써 신뢰를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잘 좀 예. 네. 정리가 되고 피해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네. 이슈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보복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70% 급증했고 올 2분기에 열리는 콘서트 티켓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치영 기자님도 네. 소비가 많이 드셨나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데 원래 애가 셋이어서 소비는 좀 많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좀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 아마 앞으로 지출이 좀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 그림자가 싹 드리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직장인분들 회식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김치영 기자가 네. 잠깐 막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아니 회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보복 회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복 있고 회식. 예. 그동안 못한 회식을 다 몰아서 하시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얘기 못 하네요, 이제. 당당하게 못하는 아. 예. 그래서 부장님들은 더 당당해지고 좀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을 네. 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립스틱을 하나 샀는데 네. 이 립스틱을 사시는 분들, 색조 화장품 사시는 분들이 맞아요. 하나씩 저도 둘씩 지금 늘고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놓고 그게 또 있거든요. 이 기회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제 마스크 벗으셔야 되니까. 네, 예전에는 네.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 이랬는데 이제 네. 이제는 화사한 뭐 색상의 색조. 뭐 이러면서 많이 판매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콘서트가 아, 네. 핫해요. 와. 확실히 티켓 예매를 많이들 하시던데 네. 티켓 뭐 예매 1분 만에 매진되고 특히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성시경 씨 콘서트가 아주 핫했다고 예, 예매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성시경 씨 콘서트는 1+1이다 항상 여성분들이 가면 남자가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남자분들은 아무 무표정으로 야광봉만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벤트를 성시경 씨께서 네. 그 걸그룹 이벤트를 중간에 네.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 그래요. 들었는데 그 남성들을 위하여. 아. 그러면 눈이 번쩍 떠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죠. 예.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콘서트 그다음에 주말에 야구 저 TV로 봤는데 네. 야구 관중들도 거의 10,000원 이상.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직관들이 그간 많이 하고 못 가던 있죠. 분들 네. 야외로 나가고 싶었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들이 보여서 네. 확실히 이런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는 것들 못하던 것들 극장도 가고 이런 모습 보이죠. 네. 그런데 5월에는 원래 좀 소비가 많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예. 이제 많기도 한데 네. 저는 보복 소비라는 말보다는 보상 소비라는 말이 맞는 것 그게 같아요. 더 듣기 좋네요. 아. 예, 그래서 네. 보상받기 위한 어떤 심리로 이렇게 그 소비를 하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그런 점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또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또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야, 아하. 나의 자아 보상을 위해서야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원래는 보복 소비라는 말이 이혼할 때 위자료 이렇게 나눠갔잖아요. 네네. 그럴 때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막 소비를 하는 거 보복 소비라고 했잖아요. 아 정말요? 재산 총액을 줄이려고. 예. 좀 짜증나는 보상 소비다. 네,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무 생각지도 예. 않은 네, 얘기가 네.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자산이 그런- 네. 자산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소비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서 마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윤경 기자, 김치영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